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벌써 24일차, 4주차 세 번째입니다. 행정윤리와 부패에 관한 내용들 들어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정윤리와 부패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령 자료들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됐었는지, 법 이름,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 뭐가 있는지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행정윤리에서 같이 결과주의와 같이 절대주의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설과 목적론적 윤리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같이 결과주의, 사회적 결과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사후적인 문제만 없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처벌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가치 결과주의고요. 요거의 반대가 가치 절대주의, 가치 절대주의는 다른 말로 의무론이라고 표현하다 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OECD 국가는 많은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의 적자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윤리적 정부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하죠. 이 윤리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윤리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그러한 쿨령의 것들을 법률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윤리로 바꿔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3번입니다. 체질론적 접근은 부패가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패의 원인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 동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인 특성, 제도적인 결함, 구조상의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번, 부패에 대한 용인 가능성으로 구분을 할 때 부패의 유형들을 구분하죠. 사회 체제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선의의 부패라고 한다면 백색 부패. 그래서 IMF 시기에 거짓말했던 내용들이 항상 예시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공직 윤리입니다. 공무원 헌장은 네, 제도적, 자율적 행정적 윤리입니다. 법적 강제적 형태의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의 형태가 아니죠. 대통령 훈령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속력이나 구체성도 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도 낮은 편이고요. 자, 공무원 윤리, 그러면 실제 법적 강제적인 윤리에 뭐가 있느냐? 일단 헌법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의 제13대의 의무, 13개의 의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영해 등의 수령 규제가 있죠.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징여를 받는다. 이러면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것과 되게 비슷한 게 선물 신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선물 수수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요거는 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한 건 영해 등의 수령 규제 의무입니다. 자, 재산 등록 의무에 따라 요거는 아마도 공직자윤리법 내용일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재산 등록과 공개,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그리고 취업, 아니,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들, 이런 것들을 쭉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비속, 존속의 보유재산의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관련된 내용이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기관의 업무나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취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날짜는 3년을 먼저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기관이 3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취업 예외적으로 가능.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여기에 네, 어떤 제도가 있나요? 국민감사 청구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공익신고자, 아니, 공익신고자 아니죠. 죄송해요. 내부고발자, 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고충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한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구에 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요. 이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부패 방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이 법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근거를 두고 국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지죠.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 등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권은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국민감사 청구권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번.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표준강령의 성격을 지닙니다. 각 부별로 구체적인 부행동강령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공무원 행동강령은 훈령의 것이었지만, 훈령의 형태였지만 지금은 법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너무 중요한 법이어서 제가 법령을 꽤 상세하게 읽을 거니까 꼭 법령 읽기, 주말마다 우린 법령 읽기 하고 있습니다. 법령 읽기 유튜브 통해서 꼭 정리해 주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장 핵심은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 공직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직무 관련자,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이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이 어쨌든 어디든 신고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 학위 수여. 제가 이 부정 청탁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부정한 청탁이기 때문에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법령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한다. 당연히 부정 청탁이 되겠죠. 14번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되게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서의 핵심이 초과라는 거. 그래서 1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는 받아도 되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좀 볼까요? 자, 1번입니다. 행정윤리에 관한 설명. 공직자윤리법상의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선물에 신고 의무가 들어가 있죠.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있고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맞습니다. 13대 의무 중에 하나죠. 겸직금지의 의무입니다. 4번 공직자 행동 강령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자, 공무원 부패에 관한 내용. 사회문화적인 접근, 관료의 부패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종속 변수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 백색 부패라고 얘기하죠. 공금 횡령은 거래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거래형 부패고요.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걸 당연시하는 관행료는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4장 모두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3장 들어갈 건데요. 3장이 좀 빡셉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예쁘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챕터 1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겠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되니까 우리 매일매일 거꾸로 진도 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